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주 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 인물인 이준석이 대선을 앞두고 하도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이나 당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이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시류에 영합하고 이익에 민감한 전직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편집 부국장을 지냈던 건순할 TV의 건순할 대표가 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건순할 대표가 남긴 글을, 또 주장을 몇 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부터 나는 문제야라고 생각했다. 건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의 폐악질이 갈수록 가관이다. 나는 이준석이 애당초 문제가 매우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6월 당대표 선거 때도 다른 후보들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일만은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석연찮은 경선을 거쳐서 그가 제1야당의 당권을 잡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당수 한국인들이 보기에 이준석 리스크는 지금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 권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저희 논평은 다수의 언론들, 많은 전직 언론인 출신의 유튜브들, 이준석이 떠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저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탄핵 전국대와 같은 소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 짜여진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루어진 한 편의 작전이 바로 이준석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국민투표 30%를 차지하는 국민투표에서 이준석의 압승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원투표 70%에서는 이례적으로 모바일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것, 그리고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의 선거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른바 통계적 변칙, 통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가세연의 폭로는 그가 가진 본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다. 권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최근 가세연의 폭로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준석의 저질 행각들을 보면 이준석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부터 못된 짓을만 골라서 배운 저질 정치꾼의 소지가 농후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권순할 대표처럼 좀 나이가 들고 이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물리를 어느 정도 알 법한 나이가 된 분들. 저런 자가 아마도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 소위 청년 대표격으로 박근혜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것은 박근혜에게는 독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준석이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세력에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우파 내에서는 지독한 권력투쟁 양상을 보여온 배경도 이제 짐작할 만하다. 제 논평은 그렇게 좌파 진영에는 관대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파 진영은 그렇게 모질고 독하냐 이야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이준석의 나이가 불과 28세에 전후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상납 받고 그때 뇌물 받고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죠. 어느 28세 청년이 그렇게 타락하겠습니까? 그것은 참 만나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 일이 밝혀진 이후에 뻔뻔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이준석을 두둔할 수 없다.
권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과 대립하는 이준석의 형태를 은근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윤석열이 싫다고 해서 문재인 강성 좌파 집권 세력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집권 여당이 이번 파문 이후에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저질의 싸가지 없는 제1야당 대표 이준석을 비유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제정신이라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준석을 옹호하고 정당화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에 대한 호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이준석 당선에 친여 세력이 역할을 했다. 권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준석이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야당 당권을 장악했다. 이준석이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친여 좌파 세력의 역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 비좌파 언론계 몇몇 인물들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준석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시 대놓고 이준석을 치켜 세운 일부 인사들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한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에 공헌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의 저런 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논평은 특히 전직 언론인 출신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열렬 지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인생을 헛살았구나. 혹은 저 사람이 약을 먹었구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한국 식자청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권순할 대표의 주장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준석 띄우기처럼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심각한 헛발질을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5년 전 거짓과 광기에 휘둘려서 여성 대통령을 임기 가운데 쫓아낸 부당한 탄핵 정변이다. 그 당시 몇몇 언론인이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해 쓴 글들은 글이 아니라 저질의 살인 무기였다고 한다. 그것도 아주 추악한 독이 곳곳에 묻은 흉기였다. 그 글들은 지금 다시 읽어보면 아마 필자들 자신부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쩌면 거짓과 선동에 미친 바람에 휘둘려서 그런 글을 자신이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었으면 그들은 이미 붓을 꺾고 퇴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반성과 그런 책임감을 보이는 언론사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었다. 참고로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잘못된 군국주의 전쟁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오도된 언론인들은 모두 언론계에서 퇴출된 바가 있다. 다음 탄핵, 부정선거, 이준석 지지 등은 모두 같은 궤도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사건들이다.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키를 쓰고 선거 부정 가능성을 완전 부인하는 일부 인사들의 행태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다. 총선 이후에 올해 6월 28일 재건표 이전까지는 구체적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만큼 백보양보에 걸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적어도 6월 28일 재건표 이후 4차례 재건표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정상 투표지와 선관위 대부분의 행태들을 보고도 권력의 선거부정 가능성을 여전히 원천봉쇄하고 선거부정 의혹의 총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는 용서받기 어렵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드러난 것들만 바탕으로 해서 선거 무결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일하는 법률 전문가도 적지 않다.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 측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쏟아진 저 수많은 황당한 재검표 상황들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만의 성에 갇혀서 이상한 말을
이상하다고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치권에서 누굽니까? 이준석과 하태경이죠. 언론계에서는 누굽니까? 정규재와 조갑재죠. 정규재와 조갑재가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든지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권순할 대표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존 주장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전히 궤변을 일삼는다면 자신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권력을 비호하고 선거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직 최종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투표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난 물증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 논평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가 있다면 4.15 총선 문제가 없었다, 선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신줄을 놓았거나 다른 하나는 그쪽에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쪽에 크게 책을 잡혔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줄을 놓았거나 그쪽에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책을 잡혔거나 약점이 있거나 그들은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당 체제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역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준엄하게 제가 볼 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의 시계랑은 짧기 때문에 잠시 그냥 숨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심한 고생을 할지를 생각하면 농객이나 지식인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런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